강남은 폭등, 지방은 추락, 부동산 초양극화,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지만 반대로 지방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지방 아파트 20채를 살 수 있다. 이 말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집값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올해 1월 기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20%의 평균 매매가는 27억 3천만 원.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무려 23.6배 차이. 즉, 지방 아파트 24채를 팔아야 서울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수치는 사상 최대입니다. 서울, 특히 강남권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 LS84이는 최근 28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2억 원 이상 상승했죠. 또한 레미안 대치팰리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하루 만에 40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어떨까요? 부산 해운대, 광주 봉선동, 대구 수성구 같은 소위 잘 나가는 지역들도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 숲은 2011년 17억 원에 거래되던 것이 최근 1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해들 6단지 이편한 세상은 한때 14억 원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7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쯤 되면 같은 나라 안에서 두 개의 다른 부동산 시장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인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입니다.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매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전에는 거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되자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몰려 가격이 급등한 것이죠. 둘째, 서울과 지방의 공급 차이입니다.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극도로 부족한 반면 지방은 오히려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집이 적으니 서울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지방은 아파트가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셋째,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찾아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 유명학원, 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지방의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집값도 하락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부 정책의 영향입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채를 소유하기보다는 강남, 용산 같은 초핵심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 채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 모든 요인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초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초양극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특히 강남과 용산, 성동구 같은 인기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지방은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세종시처럼 단기간에 급등했던 지역들은 조정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향후 금리 인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금리가 인하되면 서울 아파트 시장에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똘똘한 한 채 흐름을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규제가 나올지 아니면 현 상태가 유지될지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계속 하락하는 상황.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